9월 소띠 여러분의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달은 그냥 평범한 한 달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예고도 없이 운명의 문이 열리며 지금까지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이상하게도 이번 달부터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가슴 깊은 곳에 쌓여있는 불안감이나 막막한 감정이 드셨다면 이번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운세 내용에 인생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소띠 여러분, 이번 달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방법들을 그저 따라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9월 소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증폭시켜줄 777Hz 주파수를 재생시켜 두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매일 저녁에 주무시면서 영상을 꼭 틀어두고 주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아래 댓글창에 이번 달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적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소띠분들을 위한 놀라운 운세의 흐름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9월의 기운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재물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고 고르게 흘러가면서도 그 속에 새로운 기운이 함께 스며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본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발 한 발 쌓아가며 보상을 받는 기운이 강한데 이번 달은 그 땀방울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소띠는 지난 몇 달간 지출이 잦아 답답함을 느껴왔다면 이번 달에는 서서히 그 압박이 풀리고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잃었던 균형을 회복하고 여유가 생기면서 삶의 리듬을 되찾는 기운입니다. 또한 이달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더 큰 복을 부르는 때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물운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사람과의 신뢰, 그리고 올바른 언행이 곧 돈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의 재물 흐름은 바람처럼 빠르지 않고 물이 고여 호수를 이루듯 잔잔하지만 넓게 퍼져가는 기운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띠 여러분에게 9월달 어떤 돈복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지는 재물운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부동산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기운은 이번 달에도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합니다. 오랫동안 매매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에게는 저번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여전히 답답한 기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처럼 거래가 지체되고 기대와 달리 흐름이 막힌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기운의 순환을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출입구를 가능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는 방향의 창문을 환하게 열어두면 어두웠던 공간에 빛이 스며들듯 막힌 재물의 기운도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엌이나 거실 한쪽에 둥근 형태의 거울을 배치하면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지며 매매운이 조금씩 살아나게 됩니다. 거울은 막혀있던 기운을 반사시켜 새로운 흐름을 불러들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수적 변화들이 정체된 매물을 흔들어 깨우는 자극이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멈춰있던 운세가 서서히 움직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가 오랫동안 나가지 않아 걱정했던 부동산은 이번 달에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와의 인연이 이어지며 드디어 빈 공간이 채워지는 흐름을 맞이할 수 있으니 마음을 놓아도 좋습니다. 이사원의 경우는 저번 달과 다르게 이번 달에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이 감돌고 있어 집을 옮기거나 생활 환경을 바꾸려는 계획은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급하게 옮기면 오히려 재물의 기운이 흩어지고 마음의 불안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내부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외에도 손에 잡히지 않는 소띠 여러분의 이번 달 투자 운세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을 통해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 운세의 흐름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의 투자 운세는 격동 속에서도 오래 기다려온 보상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보유만 하고 있었던 종목에서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답답했던 주식이 마치 막힌 물길이 트이듯 반등을 이루며 마음을 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온 인내와 기다림이 결국 결실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일부 종목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발표나 호재를 맞이할 수도 있어 그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종목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변동에도 마음이 흔들리기 쉽지만 이번 달에는 묵직하게 기다릴수록 더 큰 결실이 따라옵니다. 반면 코인 투자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로 흐릅니다. 이번 달은 순간적인 기회처럼 보이는 파동이 오히려 큰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고파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달입니다. 단기적 매매는 불길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욕심으로 인해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화를 부르고 탐욕은 손실을 불러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잠시 멈추고 시장의 흐름을 멀리서 관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행동보다 기다림이 큰 복을 가져다 주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오래 기다린 결실이 빛을 발하고 코인은 섣부른 욕심을 절제해야 하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기운 속에서 다음으로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기운이 스며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9월은 표면적으로는 손님과 거래처의 발길이 이어지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의해야 할 흐름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특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이번 달 문서운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영수증, 계약서, 세금 관련 문서 등 작은 종이 한 장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다룰 때는 두세 번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달만큼은 문서 관련 일에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사업 확장, 신규 계약, 인력 채용과 같은 중요한 결정들은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9월은 새로운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기운이 불안정하여 서둘러 진행할수록 재물의 흐름이 흩어지고 사람 간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준비와 점검을 충분히 하면서 시간을 벌고 10월 이후에 다시 기회를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영상 후반에 알려드릴 이달 피해야 할 방향에서 오는 인연과의 연결입니다. 해당 방향에서 다가오는 거래처나 제안은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내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인연은 반드시 경계하고 어떤 약속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9월 소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강한 금전운을 불러오는 숫자는 2와 9입니다. 숫자 2는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여 사람과의 협력 속에서 재물을 끌어들이는 힘을 주며 특히 작은 투자나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에서 뜻밖의 행운을 안겨줍니다. 특히 61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은 주변 지인과 함께한 작은 모임이나 약속 자리에서 우연히 얻은 정보가 금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 숫자의 기운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는 가정 내에서 화목을 이루고 가족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가정사에서 이 숫자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숫자 9는 완성과 성취를 뜻하여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물이 마침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37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은 그동안 지켜온 끈기 덕분에 이 숫자의 힘을 받아 금전적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숫자 9는 집안의 대대적인 정리나 오래 미뤄왔던 일들을 마무리할 때 좋은 기운을 주어 정리 속에서 새로운 재물의 통로를 열어주는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나 장부를 정리하면서 9가 들어가는 날짜에 맞추어 마무리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숫자는 7입니다.
7은 불안정과 예기치 못한 변동을 암시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 혹은 금융거래에서 이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49년생 소띠분들은 특히 이 숫자가 관련된 약속이나 일정은 한 발 물러서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간의 욕심이나 조급함으로 인해 서명하는 일은 불길한 기운을 불러올 수 있으니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기 비밀번호나 중요한 계좌에서 숫자 7이 반복된다면 이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불운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을 구입할 때 번호 선택에 2와 9를 포함시키면 이번 달 기운을 생활 속에서 직접 불러들이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현관 도어락이나 스마트폰 비밀번호 등의 숫자 2와 9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이번 달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61년생과 85년생 소띠는 2라는 숫자를 활용해 지인과 함께 로또를 구입하면 기운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37년생과 73년생 소띠는 9라는 숫자가 들어간 날짜에 투자 관련 결정을 내리면 성과가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생활 속에서 집안 소품, 시계, 달력 등의 2와 9를 강조해 배치하면 무의식적으로도 재물의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우리 곁에 머무르며 순간의 선택에 힘을 더해줍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때 숫자 2와 9를 메모지에 적어서 지갑 속에 넣어두시는 행동 또한 이번 달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후에 말씀드릴 이번 달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요일에 2와 9를 활용한 일정을 배치하거나 중요한 모임에서 이 숫자가 포함된 자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재물운이 들어와 있는 요일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숫자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소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달에 돈복을 터뜨리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은 어떤 날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이 재물의 흐름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품고 있어 계약이나 금전과 관련된 첫걸음을 떼기에 좋습니다. 특히 37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은 월요일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예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은 마음속에 쌓였던 고민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적합하여 장기간 준비해온 일을 꺼내는 출발점으로 삼으면 기운이 따릅니다. 목요일은 기운이 확장되는 날로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뜻밖의 이득이 들어오거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9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은 목요일에 멀리서 찾아오는 인연을 통해 재물의 기운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대화와 소통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이나 거래처와의 만남에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작은 약속이 큰 계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으니 가벼운 모임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토요일은 기운이 혼탁해지기 쉬운 날입니다. 이날은 재물의 흐름이 정체되거나 지출이 커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이나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1년생 소띠분들은 토요일에 성급히 결정을 내리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약속도 토요일에는 과도한 지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지갑을 닫고 조용히 휴식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각 요일마다 기운이 다르게 작용하니 이번 달의 일정을 잡을 때 단순히 달력만 보지 말고 요일의 기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요일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문서를 정리하며 목요일에는 사람과의 약속을 잡아 재물운을 끌어당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요일은 휴식과 정리에 집중하여 불운의 기운을 피해가는 것이 길합니다. 나아가 생활 속에서 이 요일 기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병원 진료 예약이나 대출이나 각종 금융 관련 일정을 월요일에 잡으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목요일에는 친목 모임이나 투자 관련 만남을 가지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토요일에는 큰 결정을 피하고 산책이나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과 재물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 강하게 끌어주는 색깔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에서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소띠에게 재물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올리는 색은 갈색과 붉은색입니다. 갈색은 안정과 뿌리를 상징하여 오랜 시간 지켜온 재산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새로운 기회를 착실히 불러들입니다. 특히 37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은 갈색 계열의 옷이나 가방을 사용하면 오래된 인연 속에서 재물의 흐름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붉은색은 활력과 열정을 불어넣어 정체된 금전의 흐름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힘을 지닙니다. 49년생과 61년생 소띠분들은 붉은색 액세서리나 작은 소품을 활용하면 자신감이 회복되고 예기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은 파랑색입니다. 파랑색은 평소에는 차분함과 신뢰를 의미하지만 이번 달 소띠에게는 지나친 냉정과 고립을 불러와 금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85년생 소띠분들은 파랑색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대인관계가 멀어지고 소통이 단절되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색깔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갈색은 지갑, 벨트, 신발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품으로 활용하면 재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중요한 모임이나 계약 자리에서 넥타이, 스카프, 핸드폰, 케이스와 같은 소품으로 활용하면 자신감이 강하게 드러나고 협상의 흐름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면 파랑색은 의식적으로 피하고 대신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대체하는 것이 길합니다. 37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은 갈색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49년생과 61년생은 붉은색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85년생 소띠는 파랑색을 피하는 대신 갈색을 활용하면 대인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재물의 흐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색깔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우리의 기운을 흔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안의 커튼, 가구, 옷의 색 하나하나가 하루의 운세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갈색과 붉은색을 통해 재물의 길을 열고 파랑색을 멀리하여 불운을 차단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의 기운을 잘 활용하셨다면 이제 방향의 흐름까지 꼭 알고 계셔야 하기에 마지막으로 방향에 대한 재물 기운도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강력한 재물의 방향은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은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기운을 머금고 있어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재물이 안정적으로 쌓이는 통로가 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남서쪽 방향을 활용하면 재물이 흘러들듯 들어와 생활이 점차 안정됩니다. 특히 49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은 남서쪽의 기운을 받아 재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며 61년생 소띠분들은 이 방향과 연결된 인연에서 믿을 만한 협력자를 만나 재물의 흐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7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은 남서쪽에 관련된 모임이나 약속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향은 동북쪽입니다. 동북쪽은 이번 달 소띠에게 지체와 장애의 기운을 불러와 진행되던 일들이 멈추거나 예상 밖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37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은 동북쪽에서 오는 제안이나 만남을 조심해야 하며 이 방향에서 비롯된 거래는 손해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49년생 소띠분들 역시 동북쪽과 연관된 결정은 한 박자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서쪽의 기운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집안의 남서쪽에 붉은색이나 갈색 소품을 배치하거나 남서쪽 창문을 열어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들이면 재물의 흐름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중요한 물건이나 서류를 남서쪽 책상에 두거나 이 방향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면 행운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49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은 소박한 투자에서도 성과가 따를 수 있고 61년생은 사람을 얻어 재물운을 지킬 수 있으며 37년생과 85년생은 뜻밖의 소득으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서쪽과 동북쪽의 기운이 뚜렷하게 갈리는 9월. 출생연도별 소띠분들은 각자의 나이에 맞는 실천법을 선택해 활용하면 재물운을 크게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방향은 단순한 방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열고 닫는 열쇠이며 우리의 삶과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9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 소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